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발전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현재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인 비트코인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핵심이고 블록체인 그 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성장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향후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현재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제약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이 파이코인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저희 컨텐츠에서 비트코인이 향후 금을 대체하는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성장하려면 현재 기준 금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하고, 현재 금의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은 약 65만 불 정도까지는 상승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이 2030년 50만 불 가치에 도달하는 이유라고 결정해 보았습니다. 암호화폐 뉴스에서 역시 비트코인의 위치는 막강한 듯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들과 학자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뉴스와 트윗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자료로는 비트코인의 성장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던 앨런 머스크의 트윗과 최근 텍사스 상원의원 피트 세션의 비트코인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며 달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트윗입니다. 특히나 정치권의 이런 변화의 흐름은 산업 전반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달러 체제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저명학자의 언급과 함께 무너져가는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중국 유안화가 도전하고 있고, 그것을 보호해줄 대안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발언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달러의 권위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아직은 무엇이라고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비트코인이 50만 불 이상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가서, 이 주제가 미래에 가능한 이유는 미국 달러의 위상의 변화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달러의 가치를 지켜줄 만한 대안 혹은 해지 수단을 미국 정부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정과 함께, 그 대안이 금이 아니고 비트코인이라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금의 가치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예상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정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연방좀비위원회의 제롬 파월 의장은 국제결제은행 BIS 초청 포럼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투기자산에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투기자산에 가깝습니다. 본질적으로 달러보다는 금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면 만약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지불 수단으로 자유롭게 사용된다면 언젠가는 달러를 대신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롬 파월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여전히 금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공식 언급한 것입니다. 제롬 파월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극심한 가격 변동성의 이유로 투기자산으로 작동하고 저장 가치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고, 두 번째, 비트코인의 생성과 운영에 과도한 에너지가 필요한 점, 세 번째, 비트코인 가격을 뒷받침할 만한 근본적인 담보가치 자산이 부재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옹호론자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이니스트들은 아마도 달러나 주식도 극심한 변동성을 갖고 있고, 그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 투자기관도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탈중앙화된 합의 가치다라고 대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기존 금융가들의 시각을 이해하려면 서로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기축통화 달러를 기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연준이라고 표현되는 달러 권위 진영, 즉 팍스 달러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치가 언젠가는 달러도 대체할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달러는 지속적으로 국제시장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고, 또한 양적 완화 등으로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되거나 본인들도 인플레를 해체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가치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주식 상품과 동조가 되어서 가장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도 비트코인은 주식 상품과 완전히 동조화되어서 가격 하락이 지속되다가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모두가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 바로 미국 달러와 금에 얽힌 국제금융 역사를 아주 짧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 경제에서의 금의 위치를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이 역사를 알아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아니고 지난 80여 년의 역사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달러는 어떻게 금과 한 시대를 같이 풍미하였고,
또 어떠한 이유로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주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브레튼 우주 협정이고, 이 협정에 따라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통화가치 안정, 무역진흥,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이때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 본위 제도가 실시되었고, 이 당시 금 1온스를 미국 달러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 질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피폐하게 된 서구 각국에 대해서 압도적인 금 보유를 배경으로 해서 미국 달러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국제 경제상 커다란 지위를 차지하는 한편 IMF 체제 아래서도 달러는 금의 대리라는 탁월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미국 달러는 전후에 유럽이나 일본 등의 부흥,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 등 자유세계의 번영기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서구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비해서 미국 경제는 정체하고 국제 수지도 만성적으로 대폭적인 적자를 누적하고 금 준비와 대외 단기 달러 채무 잔고가 비율이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롯된 달러의 지위가 서서히 동요하게 되고 1960년 가을에 표면화되고, 그 후 이런 경향이 만성화되어서 더욱더 심각화되어서 금융위기인 달러 위기가 이어집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더 크게 발생하였고, 전비 조달을 위한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때 달러 가치가 급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부 국가들이 금 퇴환을 요구했고, 결국 금 퇴환 정지 선언인 1971년에 8.15 닉슨 조치는 이런 달러 위기의 타겟을 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 조치에 따라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되고 국제 통화 제도는 혼란에 빠지고 세계 무역은 축소화의 경향을 지니게 되면서 후진국에게는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당시 로베르 트리피는 금본위 제도가 유동성 문제와 실리성 문제라는 양자의 딜레마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제였다고 지적하였고, 그 유명한 트리핀의 딜레마가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유동성 문제란 세계 경제의 발전과 함께 달러의 수요는 많아지지만 금의 생산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 공급을 증가시키면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금본위 제도는 국제 수지 자동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통화 팽창 가능성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1931년에 붕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무역 정책을 보면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가 만연하는 경향이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은 국제 통화 질서를 회복하기 어려운 결정타를 가합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급속히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유럽 각자의 연쇄적인 파산도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에 미국마저 달러화가 평가절하를 단행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은 일시적으로 변동 환율을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본위 제도는 또 한 번 붕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금본위 제도가 붕괴한 후에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우선 각 국가별로 보호주의가 강력하게 추구되고 관세 정벽이 높아지고 수입 할당제나 수입 허가제 등 비관세 수단에 의해서 무역 규제도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평가 절하가 만연됐고, 대영제국 스칸디나비아, 포르투갈, 일본이 중심이 되는 파운드 블록, 북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달러 블록과 같은 블록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무역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금본위제의 뒷받침을 받았던 20세기 경제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된 이후 같은 해 12월 18일 스미소니언 협정이란 이름의 미국 달러 평가 절하와 각국의 통화 절상이 협의됩니다. 이때 금 1온스당 기존의 35달러에서 38.02달러로 미국 달러는 평가 절하되었고, 독일의 마르크화나 일본의 엔화 등 각국 통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도 역시 평가 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 과징금은 철폐가 됩니다. 1973년 달러가 금 1온스당 42.2달러까지 다시 한번 평가 절하되게 됩니다. 결국 각국이 변동 환율제로 이행되면서 스미소니언 협정은 또 한 번 파기가 됩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역사도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것입니다. 1974년 미국은 늘어만 가는 재정 적자를 5.1달러로 메꿀 수 있도록 적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신임 재무부 장관 윌리엄 사이먼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냅니다. 5.1달러란 쉽게 말해서 석유를 살 때 석유 수출국에게 지불되는 미국의 달러화를 이야기합니다. 블룸버그의 기사에 따르면 그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단순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석유를 사고 군사 원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들이 가진 석유 달러 수익을 미국의 국채에 재투자하고 미국의 지출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중동의 석유와 공식적으로 운명 공동체가 된 순간입니다. 1974년 6월 8일 워싱턴에서 키신저와 파드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약속한다는 협약에 서명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이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이 제다로 향합니다. 이후에 기밀 해제된 문서들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는 비밀리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정기 경매 바깥쪽에서 특히 저세율로 미국의 재무부 채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활약했다고 합니다. 1976년 자메이카의 수도인 킹스턴에서 체결된 킹스턴 체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각국이 환율 제도를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게 하고 공동된 체제가 없다는 의미에서 난 시스템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IMF 회원국 모두가 변동 환율제와 고정 환율제 중 자유롭게 환율 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회원국은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외환시장 개입은 할 수 있지만 환율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달러와 금은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이어서 세계는 너무도 흥미진진하고 다이내믹한 시대적 이벤트를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그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상징되는 금융 부분의 대규모 부실이었습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와 이라크 전쟁 이후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펼쳐왔고 이를 활용한 레버리지 전략이 난무했고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금융시장의 탐욕과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감독의 실패가 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실제로 2007년 4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문기관인 뉴센츄리 파이낸셜의 파산이 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시작된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은 결국 당시 세계 사이의 투자은행 리만 브로더스마저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이 모기지를 기반으로 했던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ABS라고 하는 부실 파생상품 손실로 당시 6,130억 달러, 현재 기준 725조 원의 달러 부채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2008년에 리먼 브로더스는 파산을 신청하고 1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퇴장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2009년 아이슬란드 연립정부를 붕괴시키고 서유럽 각국을 강타하였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남미 지역도 그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자체의 존립위기를 느낀 미국 정부와 재무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양적 완화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2008년부터 모든 가용 권한을 동원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적 완화는 2015년 중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연방준비위원회의 프린터룸이 또다시 코로나19의 발병으로 2020년 3월부터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2021년 5월까지 이 기간 동안 지속된 달러 발행량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6년간 지속되었던 미국의 달러 발행량 4조 5천억 달러보다 약 10배 증가하게 되었고 이렇게 지속된 달러 발행의 대부분은 금융기관들의 구제금융이나 이익 합리화를 위해 사용되어서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게 되었고 드디어 월가를 점령하라고 하는 사회운동과 함께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가 배포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 80년간의 미국 달러와 금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이제 이러한 역사적 결과로 미국 달러는 국제적인 위상을 서서히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각국의 재정 건전성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준비통화로서의 달러가 그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1990년대 후반까지 세계 국가들이 자신들의 외환 보유고를 약 73% 정도를 달러로 유지하였고 드디어 그 비중이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약 58%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보유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 하락분의 4분의 1 정도를 중국의 위안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주의에 대해서 위안화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빗대어서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위안화의 도전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이런 의견에 공조하는 분위기가 실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후에 러시아는 루블화나 비트코인으로 자신들의 에너지 수출 대금을 받겠다고 공표하는 등 대체 통화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한국의 암호화폐인 테라 프로젝트는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인 UST의 준비 통화를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열렬하게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자 비전통적 통화의 매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달러의 적은 스스로 달러가 되었고 아무리 미국 국채가 전 세계 국가의 부의 척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적 완화를 통한 인플레와 미국 달러의 구매력 하락은 더 이상 쉽게 방어하는 것은 힘들겠다는 판단입니다.
하버드대의 로고프 교수는 이제 달러 체제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무너질 것이고 암호화폐가 신흥시장이나 개도국에서 실제 달러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그 실용성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아직 러시아나 중국 등 거대 국가들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는 그 사이즈가 너무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국제 금융의 역사와 비트코인이 정부의 경제 리더나 학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크게 요약해보면 이것은 위험과 혁신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화폐로서 혹은 거래 시스템으로서 인정하기엔 다소 위험이 내재되고 있고 그러나 그 혁신을 인정하고 미래의 시스템 대안으로서는 분명하게 인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러는 그 자체의 위기를 이미 맞이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서 준비통화로서 달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브레튼 우즈 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정부는 금 자산조차 엄청난 수준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을 달가화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실험 중입니다. 물론 겨우 700만 명 인구의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IMF 등이 심하게 견제구를 날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암호화폐 테라는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인 UST의 준비통화를 미국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지적한 것처럼 만약 비트코인이 지불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용이하고 사용처가 많아지면서 과거처럼 달러 가치 해치 수단으로 금이 사용된 것처럼 비트코인이 충분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미 정체기를 맞이한 금의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2030년에는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의 10배 수준인 50만 불 가치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암호화폐 자산 가치의 비약적인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펜실베니아대 왓슨스쿨의 마우로 기행 교수의 저서인 2030 추계 전환이란 책을 통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의 인류가 경험하게 될 이른바 추계 전환이라고 말하는 세계가 경험하게 될 더 심오하고 거대한 질적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의 거대한 물결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 마지막 8번째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것을 토큰, 즉 증표로 바꾸고 주식, 상품, 채무, 부동산, 예술작품, 출생기록, 합의기록, 학위, 심지어는 정부의 투표 기록까지 모두 디지털화된 증명서나 인증서로 바꿀 수 있다고 전합니다. 비트코인을 위시한 수많은 암호화폐가 국가의 권유와는 별개로 자유롭게 탈중앙화되어서 사용될 것이고 블록체인 산업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발행한 디지털 리포트 비트코인 퍼스트에서 제시된 자료로 비트코인은 금과 명목화폐 대비 가장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당연히 금과 비트코인의 대결에서 비트코인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비전과 변화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처하고 흔들리는 달러를 해지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자산의 일상적인 사용과 그 가치의 상승 또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